악플은 정말 해서는 안 될 행동인데요. 악플 때문에 거액을 배상해야 될 사건이 터졌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네, 그 중심에는 강남에 사는 60대 여성과 SK죠.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과의 법적 싸움이 있었습니다. 어허. 이 동거인을 상대로 한 여성이 지속적으로 이제 악성 댓글, 악성 명예훼손 게시글을 다수 이제 쓰다 보니까 이런 법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지난 18일 법원에서는 손해배상금이죠.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금 1억 원을 배상하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 상당하네요. 이 뉴스파이터 진행하면서 악플 때문에 손해배상하는 경우는 왕왕 봤습니다만 상당히 거액 아닌가요? 손정혜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제가 했던 사건 중에도 명예훼손으로 1억이 나온다는 것은 사망 사건에 견주어 봤을 때 굉장히 고액이다, 거액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허. 그럼 법원은 왜 이 60대 여성에게 1억 원의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라고 판결을 했냐고 경위를 살펴보면 네. 이 여성이 노소영 관장과 인연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99년도부터 이제 재계 여성 모임이라는 곳에서 알게 돼서 좀 알게 됐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 이후로부터 2015년 12월에 최태원 회장하고 이제 동거인 사이에서 이제 딸을 낳았다 이런 소식 그리고 이혼하겠다 이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지 않게 되겠습니까? 네. 그때 다수의 언론이 이제 보도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악플과 악의적인 어떤 게시글을 올리기 시작했고 그것이 굉장히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고 이 노소영 관장과 인연을 맺었어요, 일단은요. 그런데 재계 여성 모임에서 일단은 노소영 관장과 인연을 맺어서 그러니까 뭐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 그 노소영 관장 편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노소영 관장과 1999년에 재계 여성 모임에서 인연을 맺었고 여러 가지 뭐 저간의 사정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에게 급기야 악플까지 남기게 됐어요. 그런데 김기혁 아나운서, 네. 악플 내용이 대체 뭐길래 지금 배상액이 1억 원까지나 나올까요? 네, 악플 내용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 카페를 본인이 또 차려서 이제 인터넷상의 카페를 차린 다음에 회원들을 모집하고 이 사실과 다른 내용들을 이제 계속해서 유포를 했다는 건데요. 어쨌든 이 조강지처를 이제 버리고 동거인과 최태원 회장을 좀 비난하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네. 예. 인터넷 커뮤니티, 인터넷 카페까지 운영을 하고 있나 봐요, 이 여성이. 그런데 악플 내용을 보니까 최 회장의 혼외 자녀의 실명, 그리고 최 회장 동거인의 그 여성이죠. 동거인의 출신 학교 등 상당히 내밀한 내용이 쉽게 일반인이 알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런 내용이 담겼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최 회장의 교도소 수감 중에 특별 면회를 통해 동거인을 임신시켰다. 이런 허위 사실로 동거인 관련 악플을 달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저런 조사를 하다 보면 김남국 변호사님, 네. 혹시라도 노소영 관장 아까 안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그럼 두 사람의 연관성 같은 것도 이 수사 과정에서 물어보게 되나요? 어떻습니까? 뭐 지시 여부가 있었는지 그런 것도 물어보게 되나요? 어떻습니까? 노소영 관장이 수사 과정에서 바로 나오진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만약에 이렇게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 명예훼손과 관련된 카페 개설을 하고 계속해서 막 댓글을 달았다라고 하면 분명히 수사관이 물어봤을 겁니다.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왜 이런 카페를 만들어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명예훼손 글을 작성했느냐라고 봤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만약에 그 과정에서 노소영 관장과 알아가지고 뭐 노소영 관장이 불쌍해서 그렇다라거나 이러한 내용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네. 혐의의 어떤 공범이라든가 교사라든가 이러한 점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수사를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러나 지금 이 A씨, 인터넷 카페를 운영했다라고 하는 A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노소영 관장의 뭐 적극적인 어떤 개입이라든가 관여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나오지 않아서 수사가 거기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런데 보세요. 최 회장의 동거녀가 지금 앞서 그 60대 여성에게만 이 손해배상 소송을 건 게 아니라요.
그 회원들한테도 좀 건 것 같아요, 김남국 변호사님. 네, 일단은 가장 제일 큰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주도했다라고 하는 카페를 개설한 A씨 운영자라고 할 네. 거고요. 또 운영자의 동조에서 막 댓글을 단 회원들 8명한테도 이렇게 고소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민사소송까지 제기를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총 9명이네요, 그러면. 네, A씨한테는 1억 원이 인정되었고 회원들 8명한테도 굉장히 큰 금액이 인정이 됐습니다. 네. 무려 7,300만 원이 인정이 된 건데요. 1,000만 원씩 조금 못 되네요, 1,000만 원씩이네. 뭐 많은 사람한테 2천만 원도 인정이 되고 또 적은 사람한테 그래요? 한 아하. 300만 원도 인정이 됐기 때문에 네. 사실상 개별적으로 이제 얼마나 모욕적 표현을 반복적으로 달았느냐 이런 것들을 좀 본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게 재판부에서 이렇게 거액의 배상 판결을 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지금 이 주부 A씨 같은 경우에는 이 최태원 회장이라든가 아니면 최태원 회장의 지금 내연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공인이다라고 주장을 했을지 모르겠으나 네. 재판부에서는 공인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아하. 아무리 뭐 최태원 회장이 널리 알려진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냥 기업 경영인에 불과할 뿐이고 네. 또 기업 경영인에 불과한 그 최태원 회장의 내연녀는 더더욱 공인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아하.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된 여러 가지 인터넷 카페에서 쓴 내용들을 보면 아무리 그 대중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사실도 아니고 허위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이 내용 자체가 너무나 저열하고 이 사람의 어떤 명예나 모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표현이 많기 때문에 네. 또 더군다나 이것을 계속해서 카페까지 만들어가지고 했다라는 것 자체가 지나치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아마 경종을 울려야 된다라고 재판부가 네.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이 사건 관련해서도요, 최태원 회장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게 있어요. 그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허위로 자꾸 댓글이나 사실을 과장해서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는 사람을 상당히 아프게 만드는 얘기라고 봅니다. 이 얘기라고 생각하는 걸 좀 바로잡고 법정에 호소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오윤성 교수님, 지금 최태원 회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감정이 뭔가 끌어오르지만 상당히 절제되게 말하고 있다, 뭐 그런 게 좀 느껴집니다, 화면상으로는요. 네, 이제 본인도 뭐 사실은 그렇게 아주 떳떳한 입장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것은 그 노소영 씨하고 이제 그 주위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됐던 그런 분들이 친분 관계가 있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그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 남성이 만약에 저런 그 상황이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과정에서 그 원래 그 본처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동정이 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네. 그 상대에 대해서 욕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그 가능한데 네. 그것을 이제 SNS상에서 이제 이 아주 조직적으로 올렸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형사 판결과 그리고 이번에 민사상에서도 상당히 그 많은 그 돈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것인데 네. 사실 이 SNS상에서는 이제 그 공인이 아닌 일반인들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어떤 그 명예 훼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재판부에서도 밝혔습니다만은 객관적으로 이제 국민이 알아야 되는 여러 가지 어떤 공공성이라든가 네. 또 사회성을 갖춘 그런 어떤 공적 관심사안으로 볼 수가 없다. 즉 다시 말해서 아주머니들끼리 모여가지고 욕을 하는 것은 가능한데 그것을 SNS상에서 구체적으로 올려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전부 그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경종을 올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그 해당되는 A씨의 출신이라든가 인적 관계를 비하하고 경멸하고 또는 이제 명예를 실추하고 비방할 목적이다 이렇게 한 것이 결국은 네. 이게 공공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판결을 냈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그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는 그리고 오윤성 교수님이 잠시 이제 말씀을 흘리신 것 중에 그게 있어요. 최태원 회장도 뭐 떳떳한 입장은 아니에요. 왜 부인 노소영 씨에 대해서는 그리고 자녀들에 대해서는 떳떳한 입장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최태원 회장의 외도는 그 상대방인 동거녀도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뭔가 이 부적절한 관계에는 최태원 회장과 그 동거녀가 같이 있는 건데 강선우 평론가님, 왜 악플은 동거녀에게만 달리는 걸까요?
뭐 글쎄요, 이분들이 뭐 또 다른 공간에서 최태원 회장에 대해서 또 뭐 악플을 달았는지 안 달았는지 확인해 볼 수 없습니다만 네네. 어쨌든 이 카페에서는 주로 그 동거녀에 대한 악플만 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부분 이 악플이나 뭐 선플이든 뭐 댓글이든 이게 본인의 의견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본인이 어떤 경험이나 여러 가지에서 뭔가 입장이든 그 공감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 가지로 이제 오히려 그 동거녀에 대해서 뭔가 좀 화나는 그런 심정에서 공감을 했겠죠. 근데 네. 사실 어찌 보면 이거는 그냥 남의 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이슈도 아니고 뭔가 뭐 인권에 관한 문제도 아니고 네. 그냥 다른 사람의 삶인데 이걸 굳이 이렇게까지 인터넷 공간에서 조직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네. 굉장히 좀 어찌 보면은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저기서 동거녀에 대한 그런 악플만 단 것이 아니라 그 자녀, 아이에 대한 그런 네. 어떤 신상도 이야기하고 또 악플도 달았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엄중하게 처벌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지금의 이 판결, 손해배상 청구 판결을 노소영 씨, 최태원 회장의 부인 노소영 관장도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김기혁 아나운서, 네. 최태원 회장과 지금 노소영 관장은 아직까지는 이제 법적으로는 부부잖아요. 지금 그럼 두 사람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관계가? 지금 이혼이 소송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또 3차 공판이 열렸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은 이 이제 법원에 참석을 안 하는 반면에 노소영 관장은 좀 성실하게 이 재판에 참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의사는 이혼을 반대한다라는 의사를 직접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만 이혼 반대 의사를 직접 밝히고 있고 일관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이혼 반대를 이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일단은 직접 재판에 참석하는 배경, 이유 이것도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이혼 사건에서 변론기일은 보통 변호사가 대리 출석을 하기 때문에 당사자 본인은 보통의 경우에 많이들 오지 않는 경우들도 많은데 이렇게 직접 매번 참석한다라는 것은 재판부를 향해서 내가 그만큼 절실하고 적극적으로 가정을 유지하는 입장에 대해서 뭐 호소를 한다라고 할까요? 굉장히 절실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이혼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한쪽이 이혼을 권고했을 때 실제로 혼인을 유지할 만한 노력을 하는가 이것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근데 노소영 관장이 만약에 직접 나와서 내가 혼인을 유지하고 싶고 이런 노력도 직접 하고 있습니다라고 변호사가 아니라 본인 입에서 진술을 했을 경우에는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네. 일단 두 사람의 이제 협의 이혼은 지금 안 됐기 때문에 정식 재판을 통한 이혼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김남국 변호사님,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뭐 이 혼인 파탄주의가 아니라 뭐 유책주의인가요? 그런 게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이혼 소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혼인이 파탄된 배경, 이유가 누구 쪽에 있는 겁니까, 그러면? 예, 아무래도 지금 최태원 회장이 현재 뭐 동거녀와 관련되어서 굉장히 조금 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최태원 회장에게 있다라고 볼 요지가 지금 크고요. 네. 그러나 또 이 부부관계의 어떤 파탄이라는 것이 또 단순하게 이 뭐 부정이라든가 부정행위라든가 이런 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소송의 주장, 당사자의 주장이나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을 함께 좀 살펴봐야 된다고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좀 상황을 보게 되면 현재로서는 좀 최태원 회장이 이혼을 하기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다만 이제 우리 법원의 판례나 이런 어떤 추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엄격하게 유책주의로 가는데 또 일반 그냥 진짜 개개인들이 이혼한다라고 하면 못 살겠다라고 하면 이혼을 해주는 경우가 가정법원의 또 그냥 대부분의 어떤 판례의 추세고 또 대법원의 판례도 이제는 유책주의가 아니라 파탄주의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연한 또 판결의 선고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딱 부러진 예는 아니겠습니다만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씨의 사례에서도 법원은 이 홍상수 감독이 제기한 이혼 소송, 그 부인에 대한 이혼 소송을 허락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까요? 강선우 평론가님. 네.
어쨌든 현실적으로 최태원 회장은 다른 여자와 동거하고 있고 아이까지 낳았고 살고 있는데 끝까지 이혼은 안 돼라고 말하는 노소영 관장의 심리, 그 이유는 좀 이해가 가세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앞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이렇게 혼인 유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측면도 있을 테고, 그리고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혼을 해준다고 한들 돌아올 어떤 실익이 없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남편이랑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이들은 또 아이들대로 또 장성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네. 지금 서류상으로 그래 오케이 이혼합시다 한다고 한들 실익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두 사람의 이혼 소송도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